내년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간은 지지의 인호술 신자진, 수화의 그런 운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양간은. 음간은요. 금목의 해묘미 사유축의 운동을 하고, 양간이기 때문에 임수는 인호술, 화운동, 인호술, 그리고 신자진, 신자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는 6개의 글자가 올 수 있고요. 내년에 앞서 말했듯이 개수가 와요. 그러면 임수는 수운동 하잖아요. 개수는 목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잖아요. 임수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한 게 개수입니다. 임수 자체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 항상 기초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의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임수라고 보시면, 개수는요, 대학교 과를 선택해서 좀 더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감성을 더한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만의 개성을 표출해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이제 어학 같은 경우 좀 고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올해가 그래서 공통적인 기본적인 공부, 이민년이잖아요.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특화된 공부를 한다. 인성으로 보자면. 자, 그렇게 되고, 임수 자체는 이성이에요. 이성적인 공부예요. 공공적인 공부예요. 기초적인 공부예요. 합리적인 공부예요. 라고 하면, 개수는 개성적인 공부, 뭔가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좀 더 개인의 포커싱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수는 이성적이고요. 개수는 감성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겁재, 개수가 근데 내년에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신은 전문성이에요. 행동이 먼저 또는 한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근데 상관이 왔죠. 상관은 임기응변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기술성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말하는 거, 말하는 지가 많아요. 상관을 가졌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관은, 이제 잡학 박사라고 보시면, 식신은요, 전문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상관 자체는 뭔가 혁신을 좋아해요. 바꾸는 걸 좋아해요. 왜냐? 계속 환경이 바뀌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혁신하거나 뭔가 노조에 가입해서 기존의 기존의 틀을 깨고서 새로운 걸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 하시는 분, 야당이라든지 뭔가 진보 쪽에 상관이 많고,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는 굉장히 깊게 하는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상관이 온다라는 거는 식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수성, 뭔가 한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오는 겁재가 상관적인 나무를 가져왔죠. 그러면 수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생목 해줘야 되는 거죠. 활동이나 표현, 감성계를 의미하는데 활동이나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원래는 요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했으면 됐는데 내년에는 묘가 인묘로 같이 인묘진의 그 식상 구글자잖아요. 식상이라는 건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고 내가 활동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겁재랑 같이 겁재랑 같은 사람이 겁재는 뭐냐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 목적을 두고서 반대편에서 목적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경쟁성이 있죠. 경쟁적이죠. 비겁은요. 한 목표를 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근데 내년에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감성적인 사람이 와서 나하고는 좀 다른 이질감을 좀 느끼는 사람이 와서 일거리를 더 만들어냈어요.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묘가 왕지잖아요. 왕이라는 거는 방합 기준에서 내가 좀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 내 식신 자체하고 식신 자체도 하면서 저 사람의 일거리도 같이 해줘야 돼요. 인목이 좀 묘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목 자체도 묘목으로 좀 발전이 된 거예요. 인목이 씨가 껍질을 깨고 이제 뭐 땅으로 솟아오르는 그 위 상하작용을 한다면 묘는요, 확산작용, 수평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수직작용만 하던 나였는데, 수직적인 일만 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 수직적인 일에서 수평적인 일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일거리가 어마어마해진다, 바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정교성은 인목은 시작하는 거고 묘목은요, 시작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서 내가 내 업무를 엄청나게 뭐 이 겁제 일거리에 좀 뭐 따라간다, 아니면 동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요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의 주인공은 이 겁재가 양인이면서 이 개수 입장에서, 겁재 입장에서는 묘목은 장생이에요. 장생은 시작하는, 아기를 낳은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는 부분이고, 나는 내년에 사지거든요. 사지고 육회살이에요. 그러면 육회살 자체는 너무 많이 이제 제가 표현이 되는데 어려우실 텐데, 육회살은 나보다 내 윗단계의 운동성을, 내가 뭐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럼 내 윗단계의 운동성은 해묘미잖아요. 해묘미의 왕지를 의미해요. 육회살은 그래서 뭐 세종대왕으로 치면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온 거예요. 이방원. 그러면 세종이 이방원이 죽은 다음에 막 한글 창제도 하고 했는데, 이방원이 있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한글 창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육회살은 그리고 뭐 저승사자라고도 하고 6가지 해로운 살이라고 하는데, 뭐 해로운 살은 아니고요. 육회살 자체는 내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왕의 아버지잖아요. 상왕이잖아요. 상왕이 온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나쁨은 전체적인 뭐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겠죠. 좋고 나쁨은. 하지만 바빠진다. 바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으로 보면, 남편의 죄송합니다. 남편이라고 보면,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의, 뭐 겁재가 다른 여자로 보면, 다른 여자의,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을 자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도와줘요. 그럼 나는 막 부하가 치밀겠죠. 왜 저 사람 왜 도와줘? 저 사람 내가 좀 꺼리는 사람인데 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남편이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식신 자체는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내년에 육회살 운에 상관이니까 자식하고 남편이 싸울 수도 있다.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관이잖아요. 기토가 정관이죠. 정관이 상관경관 당하니까 식신, 뭐 편관이 있다면은, 편관이 이제 남편이잖아요. 편관이니까 나를 임묘시키는 남편이니까 좀, 임진 일주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 공이 좀 불리하긴 하죠. 그냥 일주만 봤을 때만 나를 임묘시키는 편관이니까 좀 나하고는 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데, 내년에 상관하고 합의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라는 건 임기응변적인 무슨 행동 표현이죠. 근데 겁재가 하고 있죠, 그거를. 그러면 그러면서 방합기운, 우리가 남이가, 방합은 우리가 남이가 현현지연 학연에 의해서 남편의
좀 상관하고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상관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임묘진 방합이 되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점잖던 남편이 뭐 나이트클럽을 가던가, 아니면 뭐 상관 또 제주도 되잖아요. 취미생활을, 요상한 걸 취미생활을 갖는다던가.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뭐 다 팔자를 봐야 되겠지만, 묘진 방합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바람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져서 집에 안 들어와. 나는 편해. 편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겁재랑 방합이 된다라는 거는 놀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하게는 내 남편이 겁재하고 같이 이 개수, 진토 안에 개수가 나온 거죠. 진토 안에 개수도 나왔고 묘목도 나왔네요. 숨겨둔 여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됩니다. 뭐 스토리를 짜자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짜자면 엄청난 그런 가짓수가 나올 테고, 긍정적으로 하자면 내가 좀 짐을 좀 덜어낼 수 있다. 아니, 날 맨날 가둬놓고, 뭐, 임묘라는 거는 나한테 정신적인 걸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나한테 막 뭐 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겁재가, 나한테 부담되는 남편을, 좀 걷어내는, 남편이 막 출장을 가. 근데 나는 굉장히 이제 살만해졌어. 밥도 안 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임묘진이라는 거는 목의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한테 신경 안 쓰고 자식한테 신경 쓰겠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식한테 좀 뭐 포커싱해서 자식한테 뭐 여행도 자식이랑 다니고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제. 정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묘가 묘파거든요. 그러면 이 겁재가 상관을 가지고 왔던 상관경관 한다는 얘기고, 이 편관이면 몰라도 정관이게 되면 기토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토가 정관이죠. 정관인데 오미합이 돼 있잖아요. 오미합이 돼 있어서 재생관이 되고 있는 남편을 묘목이 오면서 해묘미 목국으로 해서 묘미합을 합니다. 그러면 재생관이 되던 남편이 갑자기 딴짓을 해서 재물적인 부분과 연결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깨져버리죠. 오미합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오묘파를 내면서 해묘미 목으로 잡히죠. 목으로 잡히면은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겁재의 일거리에 붙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겁재한테 붙는 현상. 그러면 이거는 남편이 이제 재물적인 뭐 화생토 오미합이니까 사오미 방합이니까 재성국자 남편, 돈이 많던 남편이 갑자기 뻘짓을 해서 그 돈을 다 없애버리는, 오묘파시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뭐 해수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남편이 이상하게 다른 여자한테, 다른 사람의 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안 벌어 왔는데, 내 자식한테는, 해묘미 목국으로 잡히니까, 자식한테는, 뭐, 돈을 준다. 아니면 내 지지 기반 자체, 내 자식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온다. 뭐, 그런 얘기도 되고, 뭐, 이 일지 기준에서는 지금, 일치 기준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이 경우도. 이 경우도 지금 상관이 상관생제를 해줘야 되는데, 겁재 자체가, 파가 되니까, 상관으로 내 돈을 생해주다가 안 해주다가, 파는 조건적인 합이에요.
조건적인 생이 될 수도 있고, 조건적인 생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둘 다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너한테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벌었다가 못 벌다가 하는 상황들. 근데 그 짓을 지금 겁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불리한 재물적인 부분에 연결성이 자꾸 끊어진다. 얘는 마땅히 목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목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파가 있다라는 거. 뭐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해수가 있는지 다른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합니다. 근데 미토가 있다면은 좀 불리한 거죠. 미토가 있다면은 정관이 있는데 지금 상관하고 지금 노란하는 거 아니에요? 정관, 상관. 그럼 정관이 상관을 본다라는 거는 막 정직하게 돈 벌다가 이제는 뭐 코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채 쪽에 사채로 해서 돈 벌 수 있다라고 그쪽에 막 이상한 데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쪽에 막 가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 더 나쁘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강원랜드 가는 거예요. 강원랜드 가서 돈을 벌어오던 남편이 이제 돈을 강원랜드 가서 쓰는 현상들,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주팔자 대운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또 달라지겠죠.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지 기준에서는 좀 불리하죠. 일지 기준만 보면 딱 요것만 보면. 그래서 운세 해석을 제가 드릴 때 되게 좀 애매해요. 이거 뭐 8글자 다 보고 대운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판명을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스토리가 짜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는 겁재가 와가지고 묘신 기분 내는 거죠. 묘신 기분이 뭐냐면 하기 싫은데 을경합하잖아요. 이제 양간에서 지지에서 지금 암압이 걸려요. 암압이 걸리면서 다시 또 충까지 발생해요. 묘목 안에 있는 간목과 신금 안에 있는 경금이 인신충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또 을경합하는 현상도 발생해요. 그러면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저거 뭐 어떤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돈이 많은 건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막 잘 써요, 돈도. 근데 너무 못생겼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돈은 좋아. 뭐 이런 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귀는 거예요. 신금이 묘목을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겁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편인이면 나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이 이제 그 상관을 생하는데 상관하고 이제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름직해요. 이거 불법인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잘못 딸려갈 수 있는 묘신 귀신이 고칼로리처럼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 있죠. 유혹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게 묘신 기분이에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거 감이 이상할 것 같은데 깨름직한 거예요. 근데 지지에 암압이 걸려 있으니까 묘신 기분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기 싫은데도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겁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내년에 임수일간들이 좀 다 부정적이에요.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이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일간의 묘는 제가 천을기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귀인의 도움을 받는 건 사화고 재물적, 재성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게 묘목이에요. 그래서 임수일간도 묘목이 천을귀인이라서 뭔가 천을귀인은 좀 고급이잖아요. 고급적인 부분,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나하고 경쟁하는 애가 딱 그런
나무를 가져오니까 나도 막 설레이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되게 좋겠다. 너 부럽다. 하는데 경쟁 상대니까 좀 시기 질투도 나겠죠. 그러면서 야, 나 금 있는데, 내 전문성 있는데, 내 전문성도 한번 거기에 써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 경쟁 상대가 모든 걸 가져가더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묘신 기문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은 내가 끌고 오는 상황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끌고 오는 상황. 내가, 이, 만약에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기토가 딱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제압하는 거잖아요. 정관으로. 제압하면서 묘신 기문으로 해서 얘의 일거리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어요. 관에 의해서. 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무토예요. 무토예요. 무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의 편관이잖아요. 나의 어려움은 얘가 해결은 해줘요. 해결은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게합이니까 나한테 편관이죠.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얘가 해결해줘요. 이 묘목으로. 식신, 기술성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내 편인도 가져가는 거예요. 나를 장생시키는 편이니까 나의 큰 힘이 되는 내 남편이, 그 사람한테 뭐 관을, 나의 명예를 뭐 주던가, 아니면, 남편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을 줄 수는 없고. 하여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 네 덕택에 내가 많이 살았어. 얘한테는 개수는 이 무토 좋아해요. 무게합이잖아요. 무게합으로 해서 양인합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인합살 이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 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얘한테는 정관이잖아요. 나한테는 편관이고. 그러면 무게합이 된다는 건 나의 편관을 네가 해결해주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술성이 너무 좋구나. 내가 그 기술 권리 좀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중 무토도 있죠. 무토. 그러면 얘한테 사장자리 주는 거야. 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신중 무토가 목극토 당하는 거잖아요. 상관경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묘신 기문으로 해서 나는 너한테 내가 애지중지하는 나의 간판을 줄게, 내 가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가면 다 퍼주는 걸 수도 있어요. 묘신 귀신이 고칼로리처럼 내 거 다 퍼주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너무 이게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우는 좀 더 심해요. 지금 묘수랍으로 붙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나를 관대시켜주는 남편이긴 한데, 지금 묘수랍이 붙는다라는 건 내 관에, 이제 상관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내 명예에 좀 흠집이 나는 부분들도 내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묘수랍이 되면서 새로운, 상관이니까 기술성을 내 어려움을 해결할 기술성하고 합하는 부분도 되고요. 근데 이게 겁재가 하는 거잖아요. 경쟁 상대가 하니까 내 간판을 뺏길 수 있는 현상도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임신일주보다 훨씬 더 심하겠네요. 묘술합으로 붙어버리니까요. 근데 출토 안에 신금이 있어서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토까지 있다. 아니면 기토까지 있다. 라고 하면 좋고요. 좋고 그러면서 여기에 미토까지 있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묘미합으로 얘가 가진 정관 가지고 하는
정관 가져간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 불리해요. 내년에 불리하지만, 만약에, 뭐 부인이 없다, 라고 하면, 내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에 상관이 겁재가 붙는다라는 건 상관하고 놀아난다는 얘기고, 묘술 화잖아요. 그럼 재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의 남편을, 남편한테 붙는 겁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좀 안 좋겠네요. 다양하겠죠. 거기에 뭐, 근데 유금이 만약에 있다. 유금이 월치에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상관을 지금 제화하는 거잖아요. 정인이 상관을 보면 묘유충으로 해서 상관을 어느 정도 제화해서 묘수랍을 한다라는 거죠. 제화된 상관이 묘수랍을 한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따라서 신유술 방합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혈연지연의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뭐 불법적인 상관이 불법이라고 할 때 겁재가 가져온 탈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인 공공적인 지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런 나쁜 불법적인 부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낸 다음에 내 관하고 합치잖아요. 그럼 나의 어려움을 새로운 신기술, 나쁜 게 없는 신기술로 합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그러면 내년에 이 명식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네요. 지지의 상황에 따라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 겁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임수일간들은 운로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임자일주는 좀 불리해요. 임자일주는 지금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겁재가 임수로 올라온 거예요.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상관을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배우자 공 자체 올라왔다라는 거는 내 만약에 임자일주의 배우자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내 배우자 궁에 대해서는 지금 자묘형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못할 그런 뭐 형살이니까 조정 분쟁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뭐 크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따로 살자. 근데 따로 사는 이유가 너 밤일을 너무 못해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보여주기 좀 드러내기 좀 힘들잖아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 어떤 뭐 불륜을 저질렀어. 이런 거를 뭐 공개 석상에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묘형은 좀 그런 거예요. 자묘형 자체는 좀 드러내기가 좀 창피한 거예요. 치질이라든가 어떤 뭐 좀 숨기고 싶은 뭐 성형수술 했는데 성형수술을 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해서 내가 활동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묘형 자체가 지금 배우자 궁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수가 천간으로 겁재화된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내 부인이 나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형살까지 있으니까 뭐 조종 분쟁 뭐 사법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분쟁으로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분쟁인데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있는 그런 응어리를 막 가지고서 그 응어리에 대한 서로의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있습니다. 자, 일지 기준에서만 봤고요. 이제 월지 기준에서 아까 전에 뭐 임술일주의 6월에 태어난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또 대운에 따라 틀려져요. 이 대운이 이 묘목 이 겁재를 통제하는 뭐 기토 대운의 천간에 기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겁재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대운에서 좀 겁재를 좀 통제한다라는 정관 뭐 대운이라면 괜찮겠고
또 묘목 자체도 지금 상관, 경관 칠 거잖아요. 상관, 경관이 뭐 축토 같은 경우 지지에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토를 가지고 있다. 축인합돼 있잖아요. 식신하고. 근데 지금 묘목이 오면서 묘축 격각 치면서 목극토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내 정관 치면서 축인합돼 있는 거 깨겠다는 얘기죠. 그럼 식신이 묘목한테 달라붙는 거죠. 임묘진 방합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내 관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서 축토 안에 개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정관의 겁재, 그러면 회사 안에 나하고 경쟁적인 이사가 나를 찌른 거예요. 아, 이 회사에, 그러니까 내 회사라고 치면 내 밑에 이사가 세무서에다가 내 그 자료를 딱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뭐 세무조사 받으면서 회사를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한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면서 내 식신은 일거리잖아요. 내 부하들이잖아요. 얘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월지가 무엇인지, 또 일지가 무엇인지, 좀 대운에 근데 유금이 떠 있어요. 대운에 뭐 유금이 딱 대운에 있어요. 대운에 있어요. 유금이. 그러면 대운이 막아줘요. 이렇게 딱 하면 어느 정도 유축합하니까 사유축 금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묘목을 좀 절제를 해줘요. 크게 안 당해요. 그러면 대운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대운이 항상 들어가야지 해석이 좀 가능하지만 일지만 좀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운세 해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고 정말 내년에 운세를 보고 싶으시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민일주의 월지가 뭐고 또 천간의 구성이 뭐고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많이 틀려져요. 자, 그리고 뭐 천간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이런 뭐 오행과 십성의 조합, 뭐 간목이 떠 있다, 을목이 떠 있다, 무토가 떠 있다, 무토가 뭐 연간에 떠 있다, 뭐 기토가 월간에 떠 있다, 신금이 떠 있다, 또 지지는 뭐가 있다, 뭐 구성에 따라서 또 일주별의 특성에 어떤 게 적용이 된다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세를 뭐 말씀드리지만 이거 운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략적으로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운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임수일간의 22년 운세, 계묘년의 운세를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